네, 안녕하세요. 머니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바꿨어요. 지금 배경이 좀 바뀌었죠? 이번 달 리뷰는 그래서 조금 새롭게 해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경제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잔소리하고 괜찮은 저위험 상품들 리스트업을 할게요. 잔소리라고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위험 상품 이야기를 한 지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고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 영상 이렇게 했다, 이거 보고 따라 하셔라, 이렇게 한 지는 거의 한 3년이 넘었을 거예요. 지금 영상들 맨 처음 영상 보면은 그때 영상 중에 하나가 CMA 통장 영상일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머니아 유튜브를 처음 발견해가지고 구독자 막 10명일 때 발견해서 따라 했다면 아마 예적금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.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1년 전에, 그러니까 뭐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4% 특판 예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특판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열심히 가입하셨잖아요. 줄 서 있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그때 머니아이 영상 보고 그냥 따라했다 그러면 4.2%를 낼 수 있었어요. 아무 조건이 없었으니까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많았을 거예요. 동기부여가 좀 되셨죠? 이게 매달 리뷰한 지 꽤 됐다고 했잖아요. 시간이 좀 지나서 기본 개념 공부할 만한 영상들은 벌써 막 1년 전, 2년 전 막 이렇게 찍어놨던 영상들이어가지고 묶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공부해보세요. 그리고 이거 영상들은 가끔 업데이트를 할게요.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저위험 상품이 큰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.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0.1% 차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라고 하시고, 우리 뭐 삼촌들, 이모뻘 되시는 분들은 0.1%면 진짜 큰데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작은 차이인 것 같아도 저위험 상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.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잔소리 2개니까 꼭 들어두세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번 특판을 가입할 수 없어요. 뭐 네이버에 뭐 예금 특판, 적금 특판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금리만 보면은 괜찮다 하는데 들어가서 우대금리 받을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직접 오셔야 된다, 저희 부산입니다, 뭐 이런 건 경우도 있고, 첫 거래 고객만 된다, 사회초년생만 된다, 이런 경우도 있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판 예금 이런 것들을 매번 가입할 수가 없고, 조건들이나 이런 거 막 따져가지고 든다고 해도 진짜 길어봤자 5년, 10년 이 정도일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건 생각해보면 이제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,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내 은퇴 자산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진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거의 80년 동안은 재테크를 해야 돼요. 첫 번째 잔소리는 여러분들이 특판을 매번 가입하실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.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면 협동조합들, 그러니까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뭐 이런 곳들에서 작년, 재작년 해서 고금리 때문에 특판을 크게 했었어요. 뭐 적금인데 막 8%짜리 팔았는데 나중에 전화 와서 이거 해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특판 예금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잔소리였어요. 두 번째가 더 큰데, 이제 여러분들이 예적금만 하면 실력이 늘질 않아. 재테크도 실력이 있어요. 눈에 보이진 않는데 재테크도 실력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적금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뭐 예금은 어떻고, 1금융권에서 했을 땐 어떻고, 협동조합들에 했을 땐 어떻고,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초년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것처럼 예적금 다음 단계의 어떤 투자들도 있어요. 주식 투자, 뭐 코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뭐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것도 있고, 이제 뭐 예적금 대신에 뭐 채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식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주식도 있고, 뭐 배당주 같이 좀 안정적인 주식도 있고, 단계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.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력을 높이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자산을 예적금으로만 굴린다, 이거거든요. 우리나라 국민의 90%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. 뭐 미국이나 호주, 캐나다 이런 데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뭐 8%가 넘어가요.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익률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얼마냐면 충격적이게도 2% 수준입니다. 2% 수준. 말도 안 되죠? 이상하지 않으세요? 미국, 호주, 캐나다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뭐 IQ가 높은가?
아니면 뭐 금융 교육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나? 그건 아니에요. 그냥 이제 투자를 할 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퇴직연금 수익률 뭐 5%, 6% 차이 나는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복리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2%로 굴려가지고 10억 만들 때 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연금들을 꾸준히 좀 굴려가지고 복리 수익률로 크게 만들어서 뭐 몇십억 차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. 두 가지 잔소리 했죠. 첫 번째는 특판 예금을 평생 할 수 없다.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줄 때도 예금하라고 알려주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실력을 늘리셔야 된다. 예적금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늘어난다.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24년 7월 기준으로 저위험 상품들을 리스트업 해드릴게요. 여기서 먼저 전제 조건을 하나 얘기하는데 당연히 지금 얘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.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한 상품들이 뭐 6개, 7개 이렇게 돼요. 근데 이 상품들을 1위부터 100위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리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한번 리스트업 쭉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거, 뭐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이모들 이런 분들한테 이 정도는 뭐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위험 상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짤짤이 돈을 넣고 싶다. 그러니까 뭐 월급에서 30만 원,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지나고 나서는 저 1000만 원 모았습니다. 이렇게 만드는 거. 이게 이제 짤짤이 돈 모을 때 첫 번째 경우. 두 번째, 목돈을 묶어두고 싶다. 1200만 원 모았습니다. 여기다 넣어두고 1년 뒤에 12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겠습니다. 이게 목돈 넣을 때. 이 두 가지 경우예요.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 나눠보자면은 짤짤이를 넣을 때는 CMA, 금리 ETF, 단기채권 펀드, 단기채권 ETF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. 이런 상품들은 돈을 넣고 빼기가 수월해요. 두 번째, 목돈을 묶는 경우는 위에 언급한 상품들 플러스 발행어음, 그 다음 ELB, 장외채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금리 ETF에도 넣을 수 있고 ELB 같은 상품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목돈 묶는 경우에는 전체 선택지를 다 비교를 하셔야 된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럼 이제 돌아가서 짤짤이 넣을 때 비교할 만한 거 첫 번째는 CMA 통장이에요. 규모 있는 4개 증권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고금리가 막바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고금리를 아주 오래 버텼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약간 부담이 커져 있겠죠. 증권사도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에 자유롭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증권사에서 돈을 맡기고 굴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4개 증권사는 KB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이에요. 이 중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건 NH투자증권에서 MMW형이라 그래서 NH투자증권 직접 방문을 하면은 3.4%를 준다.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. 이 상품이 지금 가장 금리를 많이 줄 때예요. 나머지는 KB증권 RP나 뭐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뭐 발행어음형이나 이런 것들이 한 3.2% 정도 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네이버 연계통장은 3.55%를 주고 있습니다. 근데 네이버 연계통장은 약간 좀 귀찮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막 해야 돼가지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금리 ETF예요. 금리 ETF는 요즘에 아주 상품이 다양해졌어요. 뭐 CD 금리, 아니면 뭐 KOFR 금리, 다른 금리들 액티브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많은데 이 상품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쭉 비교해서 한 가지 상품만 가져왔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신상인데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 가로치고 합성 이런 상품이 있어요. 이 상품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금리형 ETF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겠다 라는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금리 ETF 상품들이 안정성은 크거든요. 근데 이제 안정성 큰 애들 중에서도 우리는 좀 수익률을 좀 내보겠다 이런 상품이에요. 신상이어가지고 뭐 1년 수익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일단 비용도 좀 적고 높은 금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제 주목해볼 만한 상품이에요.
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단기채권 펀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지양 블로그에서 리뷰했던 유진 챔피언 단기채가 7월 기준으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 1년 수익률이 4.86%예요. 여러분들이 막 새마을금고에서 막 특판하고 이랬을 때 4% 받았는데 이 상품은 아무 조건도 없이 4.86%를 지금 줬단 얘기예요. 이렇게 과거 수익률 얘기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똑같이 4.8%를 줄 것 같다, 이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 됐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,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이런 단기 채권들의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좀 수익률은 안 좋아질 거예요, 아마. 은행 예금도 원래 막 4%였다가 지금 막 찾아보면 3%로 이렇게 낮아지고 하잖아요. 뭐 이런 것처럼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단기 채권 펀드들 중에서는 유진 챔피언 단기채가 좀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상품으로는 단기 채권 ETF가 있어요. ETF 중에서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ETF들이 있어요. 단기 채권 ETF가. 이 중에서는 아리랑 단기 채권 액티브 상품이 나쁘지 않았어요. 비슷한 상품 중에서 1년 수익률이 4.2%로 가장 높았고, 이 ETF를 운용하는데 수수료가 드는데 이게 가장 저렴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수익도 많이 준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돈을 짤짤이로 넣어서 모아갈 만한 상품들이, 이런 상품들이 있다.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냥 유진 챔피언 단기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, 이 상품도 미래 수익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런 펀드가 뭐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환금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ETF는 매도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찾을 수가 있는데, 이런 펀드들은 오래 걸리는 애들은 막 일주일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이제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단기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, 사람은 기복이 있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리스크가 약간 있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얘기한 뭐 단기채권 ETF도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, 어쨌든 뭐 무조건 얘가 좋은 건 아니다, 이렇게 얘기 드려요. 그래서 뭐 가장 편한 걸 따진다고 하면은 CMA 통장을 하는 게 수익률은 좀 낮아 보이지만 가장 편하실 거고, 근데 이제 단기 채권 펀드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기복이 있거나 또 내 통장에 안 들어가거나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거나 이런 약간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상품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예금이나 적금 안 하고 대체할 만한 상품들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목돈 넣을 때 비교를 해드릴게요. 목돈 넣을 때 첫 번째는 발행어음이에요. 아니 CMA 통장 발행어음형 보지 않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CMA 통장을 통해서 발행어음에 투자한다, 발행어음형 CMA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, 발행어음만 투자할 수 있어요. 발행어음도 채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렸듯이 4대 증권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3.9%를 주고 있어요, 1년 기준으로.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 뭐 CMA 통장 금리도 그렇고 발행어음 금리도 그렇고 좀 낮아질 거예요. 뭐 다달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분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이래서, 그래서 이걸 띄워 놓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ELB입니다. ELB는 리뷰한 지 얼마 안 됐죠. ELB라는 상품은 증권사마다 ELB 상품들을 내놓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이런 좀 이제 복잡한 상품들이에요. 근데 지금 시점에서 특판 2건이 있었어요. 7월 지금 2일 기준으로 특판이 2건이 있었는데, 하나는 키움증권에서 ISA 계좌 전용 특판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ELB 영상에서 ISA 계좌는 좀 넣긴 별로입니다 했는데, 이 키움증권 특판은 만기가 좀 짧아서 연습 삼아서 해볼만 해요. 또 지금 교보증권에서는 6.9%짜리 매달 이자를 주는 상품도 판매 중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외채권이에요. 장외채권 요즘 워낙 많죠. 근데 이거 증권사마다 장외채권 만드는 게 달라요.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달라집니다. 이 장이 열렸을 때, 그러니까 뭐 9시부터 한 3시, 4시 이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, 딱 꼬집어서 얘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건 없지만, 아무래도 지금 좋았으면은 한 며칠 뒤 정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,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6월 25일 기준으로 한번 리스트업을 했었어요. 키움증권에서 SK 어드밴스라고
이율이 한 6% 정도 될 것 같은 상품을 판매를 했었어요. 근데 한국투자증권의 에큐온 캐피탈 채권도 한 5.7% 정도 수익률을 줬고 신용등급도 각각 A-A여서 나쁘지 않습니다. A-가 뭐 태양건설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좀 투자하기 싫다. 그러면 그 뒤로 더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돼요. A나 A+ 이런 상품들을 보고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는 이제 표면 이율로 이 리스트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증권사 앱에서 보실 때는 회전 은행 환산 금리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은 더 좋겠어요. 실제 내가 기자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은 8가지 상품들 비교를 해봤습니다. 얘기 드렸듯이 예적금 바로 다음 단계 정도입니다. 이 정도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가끔 뭐 저희 친척분들 뭐 제 친구들 뭐 예적금 하다가 재테크 좀 해봐야겠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늘 저희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요. 혼자 하면 또 잘 할 거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지양 홈페이지에서 저위험 가치 투자하기 같이 함께 투자하기 챌린지를 해보려고 해요. 뭐 챌린지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온라인 모임으로 해가지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다 같이 시간 정해서 모인 다음에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고 뭐 설명드리는 건 유튜브랑 비슷할 거예요. 같이 이제 실천해보고 이거 비교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 날에 또 숙제로 10,000원 투자해보기 숙제 이렇게 드리고 오신 분들 다 짝꿍도 지읍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챌린지,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같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면서 댓글에다가 모집 링크나 이런 거 준비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세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